제가 준비한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재판 조서 유출, 꼬리 잡았다. 일단 물음표를 달아보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 조서를 본인 SNS에 올렸다 지운 걸 두고요. 검찰이 재판부에 엄중 경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이 대표가 어떻게 알고 본인 SNS에 올렸던 건지 이 부분이 꽤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십니다. 진술을 바꿨을 때는 과연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데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정에서 나오는 내용과 지금 조사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아시겠지만 뭐 중요한 증인들을 다 똑같이 부르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재판이 우선입니다. 일단 여기 좀 보이는 SNS, 이재명 대표가 올렸다 지운 SNS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쌍방울 관련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가 너무 다르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SNS에 저걸 올렸다가 지금은 현재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걸 두고 오늘 검찰이 오늘도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증인들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증인신문 조서를 입수해 볼 있겠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언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 얘기 좀 어려운데 일단 좀 풀어주시고요. 어쨌든 이 대표가 공천 영향력이 막강한데 어떻게 이런 재판 조서가 이 대표의 손에 들어갔는지 이걸 검찰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의 관계가 가깝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진술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게 이제 이 조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언했는데 언론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조서를 올린 거예요. 자, 우선 저는 이재명 대표나 이 변호사분 제공했다는 분, 뭐 우리 장현주 변호사도 계시지만 과연 이분들이 변호사 했는 분이 맞는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바로 알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걸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지금 다른 재판에서 조서 내용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뻔히 알 텐데 왜 저걸 올렸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둘째, 저렇게 올리면 예를 들어 진술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 보는구나, 다 살펴보는구나, 내가 뭔 이야기를 했는지 라고 다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야당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지금 다음 공천권이 이재명 대표에 있다는 사실을 다 알 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다 알고 있어. 얼마 전에 뭐 가짜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 수사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재판 내용에 지금 당사자들만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제3자가 저렇게 다 입수해서 보고 저걸 또 SNS에 올리고 이런 행위가 진행된다 그러면 과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법조인인데 이걸 이렇게 공개한 행위라든지 이걸 또 버젓이 이재명 대표에게 갖다 주는 사람은 또 같은 변호사인데 이건 또 이런 분은 왜 법을 모르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좀 더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방북 기업을 대납했다고 쌍방울이 실토한 상황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게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 뇌물 사건의 재판 조서 자료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쌍방울 쪽에서 항의를 했는데 변호사시니까 법을 다루시는 분으로서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재판과 관련된 이제 그 조서라고 봐야 될 텐데요. 예. 재판과 관련된 또 공식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 재판의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그리고 피고인 측 그리고 재판부만 볼 수 있는 서류인 것이고, 특히나 열람 복사를 해서 그 서류를 직접 떼가는 것 자체는 그 뭐 피고인이라든지 이런 관련자들만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류가 어떤 경위로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는지를 검찰에서는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재판부에서도 이런 검찰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서류가 어떻게 흘러갔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일단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측에서는 본인 측에서 연락 복사한 사실은 있지만 저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에 재판 자료를 줄 이유도 실익도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측에서 흘러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지금 좀 여러분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뇌물 사건에 대한 재판과 지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의 변호인이 좀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건 관련된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락 복사를 한 적은 있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한 적은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혼선이 있는 와중에 있는데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로 저걸 올렸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정식적인 그 공판 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일정 부분은 알겠지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하더라도 수단 자체가 위법적이라고 한다면 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단도리를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장현주 변호사님.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 조서를 손에 넣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법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위법 소지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몇 명 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걸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면 구정처장님. 네. 그럼 그 변호사는 예를 들어 본인이 변호사임에도 법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부분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변호사로서의 어떤 직업 윤리를 좀 저버렸다 이런 이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그 재판 조서, 진술 조서를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이유는 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지금 진술이 돼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그 피고인을 위해서 참고하라고 이 복사한 것을 오히려 다른 당사자, 다른 재판의 어떤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그 조서를 넘겼다라면 이것은 명백하게 재판을 방해하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혼선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변호인으로서의 어떤 직업윤리를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민주당 당 대표이고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재판 조서를 넘긴 사람이 내년 공천과 연관이 돼 있다라면 이건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넘겼다. 이런 것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저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분들이 얼마나 다급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급하다. 굉장히 다급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언론의 추적 보도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유동규 씨는 SNS에 심지어는 유튜브에 가서 계속 무슨 관련 혐의들을 갖다 양산을 하고 있단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 방어하는 논리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진술 조서를 입수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인데 그걸 올리면 안 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올려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함이랄까 뭐 이런 거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론전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라도 뭔가 좀 반박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다급한 생각이 올렸는데 생각이다. 결국은 그게 악수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 그러니까요. 변호사이고 몰렸다 지우긴 했습니다만 그 여러 문제점들을 몰 리가 없었을 텐데. 예. 예. 근데 만약에 개딸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그 강성 지지층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올렸다가 삭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열심히 그 홍보전을 알겠습니다. 펴려고 예.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노리고 올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 소지가 있고 그 이재명 대표 측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 측에 이 재판 조서를 넘겨준 거 아니냐고 의심받는 뭐 여러 그러니까 한 명의 특정되는 인물 그 인물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거리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